본격화되는 복수의 수순. 태준과 민정이 느끼기 시작하는 이상한 기류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는 서연.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찾아온다. 지우의 학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가 왜 울고 있어요?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지우는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과 면담을 하던 도중 아빠가 울고 있었다는 말을 무심코 흘렸다. 선생님은 아이의 말을 듣자마자 서연에게 전화를 했는데 서연은 순간 멈칫했다. 태준의 울음은 서연의 계획에는 없던 변수였다. 태준의 가게는 더 이상 활기를 잃어갔다. 맞은편 경쟁사는 연일 붐볐고 납품은 밀렸다. 외부에선 흔들림 없는 얼굴을 유지했지만 학교 행사에서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건 균열이 내면까지 스며들었다는 증거였다. 민정은 불안했다. 태준의 흔들림은 곧 자신에게 오는 파국일 테니.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었다. 민정은 태준을 호텔로 불렀다. 두 사람 모두 절박했다. 태준은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민정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함께 추락하고 있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서연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혹시 들켰을까? 그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다. 서연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 의료진을 매수해서 갑작스러운 악화로 위장하고 그 사이에 보험금을 챙기는 계획이었다. 서연의 집에 낯선 의료진이 찾아왔다. 그들은 정기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왔지만 서연은 그들의 진짜 목적을 직감했다. 가짜 간호사는 혈압을 재는 척하며 이상한 약물을 주사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팔을 빼며 정중히 거절했다. 죄송해요.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가짜 의료진은 당황했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색하게 물러났고 서연은 즉시 윤정희에게 연락했다. 윤정희는 이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짜 의사를 대기시켜놨고 가짜 의료진의 신원도 파악해두었다. 모든 것이 예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어. 증거를 잡을 때가 왔다. 서연이 지우를 데리러 가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나타났다. 운전자는 의도적으로 서연의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차에는 윤정희가 설치한 블랙박스가 있었고 뒷좌석에는 진짜 경찰관이 민간인 복장으로 동승하고 있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겠는데. 괜찮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죠. 가짜 운전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단순한 사고 처리를 예상했는데 경찰 신고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결국 그 운전자는 태준이 고용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모든 대화는 녹음되었고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민정이 서연의 카페에 직접 찾아왔다. 얼굴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반면 서연은 어떻게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걸 아는지 놀란 내색이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차 한잔 할까? 요새 내 전화도 받질 않고 많이 서운한데? 서연은 당황하였지만 손님으로 생각하고 민정이가 커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쿠키를 가지러 갔다. 민정은 서연이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에 이상한 가루를 넣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카페 곳곳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서연은 돌아와서 커피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다. 마시는 척을 하면서 몰래 화분에 부었다. 몇 분 후 화분의 꽃이 시들기 시작했다. 좋은 시간이었어. 다음에 또 놀러와. 민정은 서연이 커피를 다 마셨다고 생각하고 만족하며 떠났다. 하지만 30분 후 윤정희가 고용한 전문가가 화분의 토양을 채취해 갔다. 독성 분석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윤정희의 책상 위에는 완벽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가짜 의료진의 신원, 교통사고 위장 녹음본, 독극물 분석 결과서, 그리고
태준과 민정의 모든 대화 녹음. 이제 마지막이야.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시간이 왔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온 복수에 대한 계획도 마무리가 될 시간이 왔지. 서연은 민정을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다. 민정은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몸은 좀 어때? 아무리 수술을 했어도 몸이 성치 않을 텐데. 어제 커피도 마셨는데 커피는 몸에 안 좋지 않아? 응, 몸에 문제 없더라고. 그리고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서연은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제 진실을 들어볼까? 첫 번째 녹음. 태준과 민정이 서연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 보험금 계획을 세우는 대화. 서연이가 죽으면 보험금이 얼마지? 2억, 근데 자연사가 아니면 더 많이 나와. 두 번째 녹음. 가짜 의료진을 고용하는 내용. 세 번째 녹음. 교통사고를 위장하라는 지시. 네 번째 녹음. 독극물을 구입하는 대화. 민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이건 확실한 조작이야. 조작이라면 태준 씨한테 물어봐.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이 그를 조사하고 있을 테니까. 실제로 그 순간 태준의 베이커리에는 경찰이 찾아가고 있었다. 윤정이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민정이 너가 태준 씨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서연은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민정이 다른 남자와 나눈 대화였다. 태준 씨가 다 망하면 나는 해외로 빠질 거야. 이미 계좌랑 정리할 건 전부 다 정리했어. 태준은 체포되었다. 죄목은 사기, 살인미수, 보험사기 미수.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민정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민정의 휴대폰에 태준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버렸다.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려는 순간 공항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윤정이가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해둔 것이었다. 민정은 태준을 배신하려 했지만 결국 자신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민정은 태준을 면회하러 갔다. 하지만 그것은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전부 너의 잘못이야. 왜 서연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 그러면 너는 뭐야? 나만 버리고 도망갈 생각이었잖아.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모두 계산과 이익이었다는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다. 태준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민정은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서연은 증인석에서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날 밤의 진실, 그들이 계획한 모든 음모,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저는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모든 증거와 함께 증명할 수 있습니다. 태준은 7년형, 민정은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연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용히 법정을 나왔다. 밖에는 서연의 조력자 윤정이와 사랑스러운 딸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서연의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다. 간판에는 지우의 미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우는 방과 후마다 카페에 들러 숙제를 하고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윤정이는 카페 한쪽 구석에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어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지우의 학습을 도와주었다.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사람들. 서연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윤정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지우는 진짜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 할머니, 내일도 카페에서 숙제해도 돼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줄게.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얻은 것들에 대해
사랑의 가치는 정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계산이 필요하기도 했다. 1년이 지났다. 서연의 카페는 프랜차이즈로 확장되었고 윤정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뿌듯해했다. 지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와 엄마가 만들어주는 새로운 추억들을 완성해 나갔다. 서연은 때로 태준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확인하는 순간들이었다. 사랑의 가치는 2천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지우의 웃음소리로 시작되고 윤정이의 따뜻한 손길로 이어지며 서연 자신의 단단해진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죽음이 데려가지 못한 여자는 마침내 진짜 삶을 찾았다. 그리고 그 삶은 복수보다 훨씬 달콤했다. 잿더미 위에서 핀 꽃은 더 이상 시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꽃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평범하지만 평범치 않은 가족. 엄마 서연, 할머니 윤정이, 사랑스러운 딸 지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복수의 끝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의 시작을. 사랑의 가치는 2천억이다. 시리즈가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고 그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진심 속에서만 발견된다. 이렇게 인생의 한 페이지가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신가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